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오늘 이 시간 진행의 원성수입니다. 저희 CNB는 지난 19일부터 대전 충남 지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 검증을 위한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해안의 대표적 관광 레저 도시이자 황해권 무역의 전진 기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보령시의 차기 행정수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과 정책 토론을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세 분의 후보가 오늘 참석했는데요.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세 후보의 정책과 비전,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공직선거법 제82조 1의 규정에 근거해서 개최됨을 말씀드리며 자리 배석은 방송 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시작 전에 잠시 유의 말씀을 드린다면 토론 중에 후보자들께서 혹시라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흑색 선전 또는 불법 비방 등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언하실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유권자들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되는 생방송 토론이라는 점을 각자가 유념하셔서 입증할 수 없는 신상 공격이나 비방을 자제한 가운데 수준 높은 토론을 벌여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임해주실 세 분의 후보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자리한 후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4번 무소속 엄승용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4번 엄승용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시우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보령시장 후보 이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마지막 후보가 되겠습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김동일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보령시장 후보 기호 1번 김동일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후보와 함께 지금부터 약 100분간 보령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순서는 기조 발언, 공통 질문, 지목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기조 발언부터 적용하며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으로 맨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각 질문당 밀어내기 방식으로 순서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보령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 출마의 변을 들어보기 위한 후보자 기조 발언 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로 3분 30초씩 발언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전면에 보이는 시계를 통해서 발언 시간을 점검하실 수가 있겠고요. 제한 시간이 초과가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자 기조 발언 순서에 의해서 먼저 기호 4번 무소속 엄승용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발언 시간은 3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장 후보 무소속 기호 4번 엄승용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뼈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토론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어제 방송 토론은 그야말로 부끄러웠고 참담했습니다. 한 후보께서는 타 후보께서 치적이라고 내세운 것을 깎아내리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보령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령 미래를 위해서 생산적인 의제를 가지고 서로 유쾌하게 장을 겨뤄야 할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자리에서 진흙탕 싸움에 제가 끼어들었다는 낭패감을 느꼈습니다. 저 엄승용은 비장한 각오로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두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워서 표를 얻어놓고는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저는 그 부도덕성을 규탄하고 당을 나왔습니다. 저는 공천을 받지 않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생활정치의 틀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뜻이었습니다. 보령 시민 여러분, 제가 무소속을 택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보령에는 지난 16년 동안 두 분의 시장님께서 군림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령에는 두 진영으로 나눠서 서로 반목하는 사회적 분열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바람은 제가 무소속으로 시장이 되어서 그 분열된 보령 사회를 통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미래의 지방자치는 정치기술, 선거기술에 능한 정치꾼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보령 사회는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상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지 시장에 대해서 돈 벌어오고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저 엄숙룡은 이번 토론에서 제 엄숙룡이가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후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인물 검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유권자 여러분이 통찰력으로 세 후보 중에서 누가 차세대에 맞는 적임자라는 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우 후보의 기조 발언 들으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보령시장 후보 기호 2번 이시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참으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뼈아픈 통찰의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또 유가족들의 그 아픔과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소 느리고 더디더라도 원칙과 기본을 바로 지키는 것이 저희 신념이자 평소 삶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선을 의식한 나머지 또 피를 의식해서 보여주기식 행정 또 섬심 행정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바로 선 원칙 행정을 지켜왔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묻고 청취하면서 민의를 정직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시정 운영과 민선옥이 시장 취임 당시 인수받은 부채 1,585억 원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무려 848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정 파탄 위기에 있는 보령시를 구해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시정의 기본이고 원칙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63개의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약 3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장 업무 추진비를 절감해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복지, 영유아 복지, 노인 복지,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부담 없이 노력하고 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확충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농어촌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도 지원한 바 있고 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동안도 그러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그분들에게 아픔을 또 보담아주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각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정 속의 내실을 다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향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능력 있고 검증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시장직은 결코 연습이나 수습이 필요 없습니다. 기호 2번 이시우가 다시 한번 중단 없이 여러분의 선두에 서서 보령 발전의 가속 페달을 더욱 힘차게 내달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시우 후보께서도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기조 발언은 기호 1번 새누리당 김동일 후보의 차례가 되겠는데요. 역시 3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보령시장 후보 기호 1번 김동일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시민들께서 이번에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몇 달도 안 돼 온데간데 없고 절망으로 바뀌어 안타까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와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도청 이전과 고속도로의 개통, 기업 유치 등으로 활력이 넘쳐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보령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 발전에 큰 기대를 걸었던 많은 시민들은 이런 암울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답답함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과 비교되어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보령을 이렇게 잠자고 있도록 방치해둘 수는 없습니다. 저 김동일,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살려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보령을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첫째, 우리 보령을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도시가 발전합니다. 시정 제1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특히 기업 관련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법령과 예산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법령과 예산 타령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 육성은 물론 우량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양관광도시의 기반을 다져놓겠습니다. 원산도동 도서지역의 도청 이전과 국도 77호선 완공에 대비하여 해양관광 배우도 시설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해양 스포츠의 레저 관련 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해양 레포츠의 메카로 육성하고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중국 교육의 전진기지,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 잘하는 보령시를 만들겠습니다.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대표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모든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각종 민원을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진행사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창의성과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령 발전의 주춧돌을 착실히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100년 후 보령 시민이 먹고 살 거리를 찾겠습니다. 농업이 꿈을 심을 수 있는 부자농어촌, 관광과 환경이 보존된 고품격 도시, 품격 있고 활력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희망 복지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여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선조들로부터 복된 터전으로 물려받은 만세보령,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보령시 발전을 염원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반드시 시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보령을 만들겠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보령을 흔들어 다 함께 당당한 보령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네, 김동일 후보께서도 아주 시간을 잘 맞춰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후보들의 기조 발언을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시작들이 좋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자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와 체감 정도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공통질문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은 사전에 공개된 복수의 질문 가운데서 오늘은 4가지 문항에 대한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은 사회자인 제가 직접 드리게 되고요. 답변은 후보자별로 2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첫 번째 순서는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우 후보부터 답변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령시는 인근 내포 신도시 조성과 세종시 이전에 따른 반사 이익 또는 동반 성장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체감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후보들께서는 보령시만의 특성을 살린 주요 발전축과의 상생 발전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시호 후보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는데요. 답변 시간은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내포 신도시와 정부 제2종합청사인 세종시에 이전해 옴에 따라서 여건과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그 대응을 위하여 충남도와 주관으로 우리 보령시가 배후도시로 변화하고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는 오는 2020년도까지 인구 10만 명을 도시로 개발 계획인데 우리 보령시가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내포 신도시 주변 배후도시로 그리고 관광휴양단지 항만 물류단지로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많은 보령시가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포 신도시와 세종시 간의 광역 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서해안 제2고속도로 그리고 보령과 강원도 울진을 이어가는 동서고속도로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우리 내포 신도시와 세종시를 배후에 둔 보령시도 앞으로 크나큰 발전도 기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령과 세종시, 보령과 내포 신도시 간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리 보령 지역은 보령 배후 주거단지, 관광휴양단지, 물류단지로 개발해서 잠재력이 큰 보령시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고 부담 없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은 기호 1번 새누리당 김동일 후보의 순서인데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수도권과는 달리 중부권은 거점 도시와 함께 각 도시 사이에는 농촌 지역이 존재하고 있어서 수도권이나 기타 광역시와는 다른 형태의 도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보령시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친환경 농산물과 싱싱한 수산물의 공급이 쉽고 해양 환경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도시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령은 앞으로 요구되는 친환경적이고 미래 해양 관광 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첫째, 최우선적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보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도청 배후도시, 해양관광도시의 기반을 다져놓아야 합니다. 원산도 등 도서지역을 도청 이전과 국도 77호선 완공에 대비해서 해양관광 배후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중국 교육의 전진기지,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관광 스포츠 도시로 육성해야 합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해양 관광 산업을 선점하여 우리 보령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레포츠 도시로 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에도 상당 부분 개발된 대천 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 서해의 아름다운 섬들에 대한 관광개발 사업을 보강하고 사통팔달의 도로를 뚫어 보령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 보령시는 일자리 부족과 교육 여건의 불비,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령은 세종시 출범과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이전 등으로 보령시가 갖는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시급히 개선하고 타 도시와
다른 경쟁력을 갖춰갈 때 보령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무소속의 엄승용 후보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작년에 한 학술대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서 건설된 세종시가 거꾸로 국토 불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보령이 지금처럼 답보 상태에 있거나 침체 상태에 있으면 보령의 모든 자원을 세종시라든가 내포 신도시로 빼앗기고 공동화 현상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내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키워간다면 보령이 그야말로 내포 신도시라든가 세종시와 상생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시우 후보께서 보령이 관광 레저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볼 때 우리 보령은 에너지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울산에는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울산은 자동차 산업이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하셨습니다. 포항에는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제철 산업이 상징도시가 되고 있죠. 보령에는 중부발전이 있습니다. 중부발전은 지금 화석연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탄소 배출권 문제 등과 연관해 가지고 친환경 녹색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보령은 중부발전과 함께 친환경 녹색 에너지의 테스트베드, 즉 선도도시로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중부발전소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녹색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면은 보령에 그 기술을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령이 친환경 녹색 에너지가 된다면은 내포 신도시라든가 세종시에게 그러한 친환경 녹색 에너지를 보급하는 전진 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령은 상생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인 보령시가 주변 도시와의 상생 발전 방안 여기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첫 번째와 동일하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령시는 머드 축제를 통해 관광 레저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를 연계하거나 갖고 있는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사계절 관광 인프라 조성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보령시의 관광 인프라 확대 정책은 무엇인지 각 후보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호 1번 새누리당 김동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그 답변 시간은 2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금년 17일을 맞는 보령 머드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함으로써 머드 축제를 통하여 우리 보령이 관광 축제 도시로 자리매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보령은 머드 축제 이외에도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문화유적으로는 국가사적지인 성주사지, 충청수영성, 천연기념물인 외연도 상록수림 등이 있고 관광지로는 대천 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가에 열리는 무창포 해수욕장, 그리고 병풍처럼 아름다운 선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 밖에 석탄박물관, 보령박물관, 갯벌체험관, 보령문학관 등 산과 들, 바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령시 관광산업의 큰 문제점으로는 관광 서비스 수준이 낮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 레저 스포츠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관광산업이 대부분 해수욕장 위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관광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관광자원 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외국 등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관광자원, 시설, 음식, 숙박,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 전문가 등이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수업체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업체에는 분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관광산업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광 시기별, 관광 대상에 따른 맞춤형 관광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내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의 취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의 기회를 넓혀가겠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수욕장과 도서, 산을 연계한 힐링 관광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도시민을 유치하겠습니다.
각종 레저포트 터미널과 레저 장비 보관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다기능의 해양 레저 스포츠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누구나 마음 놓고 우리 보령에 와서 신나게 즐기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해양관광 산업을 선점하여 우리 보령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레포츠 도시로 특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4번 무소속 엄승용 후보의 답변 들으시겠습니다. 예, 한철 장사로 끝나는 해수욕 경제를 리모델링해서 사계절 관광지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보령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60, 70년대식 이미지의 대천해수욕장의 브랜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서 물놀이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대천해수욕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천해수욕장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중학생들의 일탈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외선 노출된 상태에서 놀아야 하는 돈 없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천해수욕장은 관광 트렌드를 앞서서 읽어가지고 체류형 관광 그리고 힐링 관광, 창조 관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천 해수욕장을 비롯한 보령 관광의 가장 큰 이슈는 관광 브랜드를 새롭게 갖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관광 자원만 가지고 패키지해서 즉 구슬을 꿰듯이 새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관광들을 이끌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발상이 전하는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대규모 투자 비용 없이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제가 공약에 담은 대로 사계절 해양문화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사계절에 걸쳐서 해수욕을 즐기고 머드 소재로 치유를 하면서 다양한 창조적 교육활동을 이루는 공간으로 보령 관광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에 근무하는 동료들이라든가 경기대학교 관광대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관광학자들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령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인가. 이것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를 읽어서 보령의 관광 이미지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우 후보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은 산과 들,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관광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관광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그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천 해수욕장, 그리고 신비의 바닷길로 널리 알려져 있는 무창포 해수욕장, 그리고 성주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서해 앞바다에 아름답게 펼쳐진 비경의 도서, 섬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거를 정말 참 지혜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내 일원에 있는 관광자원, 그리고 도서지역, 또 해양권, 내륙권 등을 각 특성화별로 잘 이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권 종합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도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원산도권을 비롯한 7개 섬, 세븐 아일랜드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섬들을 개발해서 좀 더 관광 소득을 또 지역 경제 이바지를 위해서 앞으로 개발을 박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소득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 명예축제 보령 머드 축제는 이제 대한민국 축제를 뛰어넘어서 이 지구촌에 정말 어떤가는 축제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령 머드 축제를 엑스포, 보령 머드 엑스포를 몇 년 후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인 보령시의 관광 인프라 확대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상대적으로 보령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복지 문제에 더욱 면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과 복지라는 양날의 지향점을 균형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업무 등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후보들께서는 지역복지의 실천 의지와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기호 4번 무소속 엄승용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답변 시간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 수요는 늘어가고 예산 부담은 증가됩니다. 보령시는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지 업무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지역이라고 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상황도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지역공동체 복지단체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러한 지역복지단체들은 제도권 복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긴급하게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매우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모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제때 그 재정이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 사회적 여건이 완비가 되지 않아서 모금 활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회적 경제가 이러한 공백을 채워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공동체의 지역 복지단체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모금과 함께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복지 공동체가 협동조합 같은 견고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기반 위에서 복지 서비스를 자족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러한 지역 복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우 후보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보령시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국가의 정책 방향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복지 분야의 투자는 점차 확대될 것이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보령시 예산의 23%인 1,100억 원 정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최소 25%까지 지원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과 복지를 연계해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두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 복지, 영유아 복지, 또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를 위해서 그동안 지원한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소중한 이웃들에게 희망과 또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복지단체 조직화 등 다양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기관과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사회복지 전문성을 확립하는 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진정한 복지 국가라 하면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좀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많은 소외받는 어려운 계층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진정한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는 예년보다 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허락하는 여건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비를 더욱 증액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세 번째 공통 질문인 지역복지의 실천 의지와 그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듣고 계신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새누리당 김동일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어려운 환경 여건 등으로 의존 수입은 많고 자체 재원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보령시의 재정 자립도는 20%로 시민들이 지역 개발 수요와 지역사회 욕구는 매년 증가를 해서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 서비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과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너무나 많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사회복지 보건 예산은 1,13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 예산은 비록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축소하거나 제외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복지의 실천 의지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를 사회 취약계층으로 확대 지원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간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복지센터를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그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다문화 가족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살려 취미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더욱 밀착하여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하겠습니다. 시부모, 친정부모, 영유아, 교육까지 스스로의 힘을 키워 자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의 지원으로 모자 및 편부모 가정, 저소득 노인, 장애인의 생활 안정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서 보내드리고 있는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보령시장 후보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지역 발전의 회생 방안을 기업 유치에서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자체별로 경쟁적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목표나 계획만큼 그 결실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을 후보들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며 후보가 갖고 있는 보령시만의 기업 유치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우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답변 시간 역시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는 침체된 지역 경제의 가장 큰 회생 방안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전국 지자체 모두 한결같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는 노력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성과가 있습니다만 홍성 도청 이전이 지난해 유치됐습니다만 우리 보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저는 4년 동안 부담 없는 노력을 해서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63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이바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수도권의 규제를 좀 강화해서 지방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조성해서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특히 입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책이 있어서
수도권 기업이 유치하는 데 수월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고 있는가 하면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보령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관련법에 규제가 심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보령시만의 가장 특화된 장점은 우선 산업단지 등의 땅값이 비교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경우는 평당 미터당 70만 원이 넘습니다만은 보령의 경우는 평당 미터당 15만 원 이하 수준으로 용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 잠재력이 많이 있는 지자체입니다. 앞으로 우리 보령에 더 많은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각방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새누리당 김동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업 유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입지 보조금의 폐지로 기업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입지 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으로서의 이전이 필요성이 적어지고 지방은 기업 유치 환경이 악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고 지방 세수는 줄어들어 악순환이 계속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시장이 당선된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입지 보조금 폐지 정책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충남도 타시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의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보령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령시를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모든 민원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민원은 시장인 제가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법령이나 예산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법령이나 예산 핑계 댈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령에는 아직도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국 제1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 대표들을 기업 유치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제가 직접 이분들을 모시고 기업체를 방문하여 유치 활동을 벌인다면 빠른 시일 내 모두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뇌저, 조선, 첨단산업 등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관광과 연계 육성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 전국 최대의 푸드빌리지 단지를 조성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대천해수욕장을 멸시인공이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보령의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서 외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들께서는 네 번째 공통 질문인 기업 유치가 어려운 원인하고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한 답변을 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기호 4번 무소속 엄승용 후보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업 유치에 있어서의 장애 요인은 다른 두 후보님들께서 지적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같은 요인들이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기업이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물류 비용을 줄이고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이점 이런 것들도 기업이 이 보령까지 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라든가 직원들의 거주 환경, 여러 가지 복지 시설, 문화, 예술 기회 이런 것들 모두 복합적으로 기업들이 수도권 근처에서 머무는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사 과정을 거쳤던 영국의 뉴카슬에서 이러한 기업 유치에 관한 좋은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뉴카슬은 산업혁명의 발상지로서 이것이 신자유주의 운동에 의해서 60, 70년대 몰락한 도시입니다. 기업들이 모두 파산을 하고 회색 도시로 남았는데 90년대부터 귀족들, 노동자, 언론인, 공무원들 모두가 나서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유럽, 미국으로부터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즉 귀족들은 땅을 내놓고
정치인들은 규제를 혁파하고 공무원들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언론인들은 기업을 홍보해주는 그야말로 모든 도시의 주체들이 기업 유치하는 데 나섰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보령에도 그와 같이 모든 주체들이 기업 유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그 뉴카슬에서는 노스원이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기업 유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저는 박사급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기업 유치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업 유치는 어느 한 분야만이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민원, 문화, 관광 모든 분야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의 종합적인 품질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공통질문 순서까지 모두 소화를 했는데요. 각 후보들께서 연구도 열심히 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후보자 간의 열띤 공방이 예상이 되는 지정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정토론은 10분씩 이렇게 드리기로 돼 있었는데요. 좀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1분 정도 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각 후보께 11분씩의 주어진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정토론이 되겠습니다. 10분간의 질문의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다른 후보 누구에게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검증되지 않은 인신공격이나 일방적으로 본인 이야기만 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쓰신다면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사회자가 개입을 하겠으니까 규칙에 의거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후보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받은 후보께서는 답변만 하실 수가 있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로부터 질문받지 않은 후보는 발언하실 수가 없으니까 질의응답 중심으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정토론 순서에 의해서 기호 1번 새누리당 김동일 후보께 먼저 11분간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먼저 우리 기호 2번 이시우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후보께서는 4년 전 취임할 때 떠안은 부채를 이 후보가 거의 상환하였다고 홍보하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보령 발전을 위하고 부채 없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하여 보령시장에 출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채는 지금 현재 730억 원이 남았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민선 5기에 받은 부채가 1,585억 원이십니다. 그 1,585억 원 중 대천 해수욕장 개발 사업에 1,34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실질적으로 대천 해수욕장 때문에 부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선 상기 이시우 후보께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민선 3기 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3지구 조성계획의 착공이 2005년 11월 17일 날 착공이 되었고 2006년 1월 2일 날 대천 해수욕장 3지구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2006년 4월 20일 이때는 그 3기 말입니다. 6월 30일까지니까 보상 물건 감정평가 결과가 검토되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시우 시장 당시 민선 5기에서 받은 1,585억의 이 부채가 발생을 해가지고 떠안아 가지고 이 부분을 갚은 것이 보니까 분양대금으로 344억 원, 감채기금으로 511원을 갚아가지고 855억 원을 갚음으로써 730억 원이라는 지금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분양대금으로 갚은 것은 344억 원인데 지금 해수욕장 것을 보면 786억 원을 갚았는데 275억 원, 그리고 감채금으로 512억 원을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분양대금으로 갚은 건 275억 원뿐이고 실제로 감채기금을 만들어서 갚으셨는데 이 감채기금은 2011년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매년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령의 경우 40%의 기준에 해당돼서 부채가 많은 시군으로 책정이 돼서 순세계 잉여금의 40%를 계상해 가지고 매년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140억 원, 질문 좀 주시죠. 2012년에 125억 원, 2013년에 125억 원, 2014년에 120억 원을 갚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갚고 어떠한 의지가 있어서 갚는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다만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해 갚은 사항인데 이 부분을 우리 이 후보께서는 당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갚고 이것을 다음 이번 선거의 치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출마를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시우 후보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후보께서 언급해 주신 민선 5기 본인이 취임 당시 인수받은 부채는 1,585억 원 맞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대천 해수욕장 3지구 개발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이 1,341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토지 보상비 또 개발비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사실은 민선 3기 보령시장 임기 말에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을 박차를 가했습니다. 과거에 민선 1기 시장 김학현 전 시장, 민선 2기 전임 시장 신준희 시장도 대한민국의 서해안 관광 명소 대천해수욕장을 으뜸가는 피서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3지구 개발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학현 시장 또 신준희 시장은 재원 여건 때문에 이거를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추게 됐었죠. 사실은 김 후보가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대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시우 시장이 마치 그것이 치적인 것인 양 내세우는 것은 걸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도 공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보령시가 기획재정부나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부채가 세 번째 많은 보령시였습니다. 제가 취임 당시에.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올 1월 초 각계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으시지만 가장 발빠르게 부채를 상환하는 지역, 건전 재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보령시다. 이렇게. 그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감채기금을 통해 빚을 갚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감액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카드 빚 돌려막기와 같은 그러한 성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감채기금으로 들어가는 511억 원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일반회계 예산의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복지사업이라든지 농어촌 개발사업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빚 갚는 데 갚아져 가지고 청산 절차를 이제 이 우리 사업이 3지구 사업이 다 개발이 끝나서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청산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되갚아야 되는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이 잘 팔리지 않아 가지고 35%씩 경감해서 이것을 수혜자에게 공급을 했는데 그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보령시의 예산을 제3지구 개발 방식이 공영 개발 방식으로 채택되게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손실을 가져왔고 건전 재정을
파탄시켰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후보가 언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예,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삼지구 개발 사업을 필연적으로 해 나가는 데는 은행의 기치를 빌려서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당시에 참 우리 공직자 시민들 또 이해 당사자인 해족장 토지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된 방식이었고, 제가 지금 부첨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신준희 전임 시장이 퇴임 당시에 눈덩이처럼 많은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중앙정부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5년까지 상환하겠다 이렇게 제출한 기준으로 보면 매년 59억씩을 갚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출직은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선 갖가지 사업을 먼저 신규로 발주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이 후보님께서는 신준희 시장께서 빚을 만들어 가지고 져가지고 시장님한테 떠넘겼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전임 시장이 행정을 잘못해서 시행착오로 부채가 1,585억 원이 인수받았다 얘기는 아닙니다. 대천해우장 개발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나머지 기체, 청소농공단지, 죽포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고용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 됐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보령시청 비서실 직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 후보의 전자명함 2만 명에게 불법 배포를 해서 사전선거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시장 비서실이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 후보를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고 있는 공무원이 연루되어 공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심초사하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얼마 전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모두 발언을 통하여 본인은 그 사건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과 관련 수사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조사도 받은 적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시장으로 당연히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남은 1분 가지고 내 답변이 될런지요. 자, 우선 본인을 도왔던 비서실 직원들이 무리를 야기시킨 거 지휘 감독을 잘못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시우 후보는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받은 바도 없고 또 제가 피의자 대상으로 조사받을 이유가 없다. 왜냐? 제가 지시한 바도 없고 앞으로 귀추를 주목해 보시지만 기이참 조사를 받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어떻게 조치가 될는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피의자 대상이 아니고 조사받은 적 없다. 이 점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전혀 사실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답변 이걸 바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지정 토론을 함께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다만 좀 더 짧게 질문과 응답이 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정 토론은 기호 4번 무소속 엄승용 후보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엄승용 후보께도 역시 11분간 주도권을 드리겠으니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동일 후보께 질문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시우 후보께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보다 명백한 태도를 보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가 스마트폰으로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면 고의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시우 후보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왜 확실하게 대응을 못합니까? 그것이 보도를 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이시우 시장님을 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 무슨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후보님께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약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근데 보령의 새누리당 시장 후보께서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정면으로 대응이 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시민들 전체에서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후보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시우 시장님을 고발하시든지 아니면 후보님께서 사퇴를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하면은 우리 보령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령 시민들은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보령 시민들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떳떳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은 저를 포함해서 보령의 많은 시민들께서 후보님을 새누리당의 후보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어제부터 아주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이미 밝힌 것 같이 저는 신년 인사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라고 해서 이 스팸 메시지가 조작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전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스팸 메시지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는 상대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음란 동영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본인은 이를 유포한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이 얘기가 불거 나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대응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나와 가지고 시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한 사람이 그러한 고소 고발 내용이 내 자신이 그것을 충분히 알고 사회적 가치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내용이 중대하지도 않고 한 것을 이용한 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한다는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부담도 되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이 다 돼 있습니다. 다 써놓고 완전히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만들어 놨는데도 선거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CEO가 조그만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이건 소화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 사항을 판단하고 또 표를 선택하는데 믿음을 줄 것이다 하는 저희 개인적인 신념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법과 제도의 틀에서 그것이 부적절하고 바르다고 판단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시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시우 후보님은 평소에 도덕적인 흠결이 없다는 점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점을 가지고 존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시우 후보님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후보님께서 아끼는 측근 전직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개인적인 사업을 하다가 불법으로 9억 원이나 되는 불법 보조금을 받아서 쓰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법 조치를 당하고 그것이 갈등이 되어서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후보가 제 동년배이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갖는 문제의식의 첫 번째 상은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은 그 단체의 책임자이고 그리고 인사권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그런 공무원이 불법 자금을 가져간다거나 그리고 과도하게 사업 영역을 넓히게 되면은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서 그러지 못하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은 그 공무원이 죽음까지 이르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은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저는 시장직을 사퇴했을 겁니다. 저는 이 보령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누구나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지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후보님 측근 한 과장께서 조직 내 스캔들로 인해서 공직을 떠났습니다. 그 공무원을 파면했습니까? 아니면은 정상적인 사직을
시켰습니까? 답변 시간에 그 말씀해 주시고요. 그 판단에 따라서 후보님의 윤리 의식이 판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해주시죠. 예. 한 가지만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업무부가 지적하고 있는 3월 발생된 시청에 퇴임한 고위공직자 강모 국장을 좀 언급하시는데 우선 참 뜻밖의 유명을 달리한 강모 국장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먼저 표합니다. 그분이 그 가업이죠. 그분 아내와 자녀들이 운영하는 가업이 있었는데 모름지기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또 반면에 고위공직자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마땅히 받아야 될 수혜 혜택을 공무원이라고 해서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됩니다. 즉 언급하는 국고보조금 구원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거는 시에서 그 업종에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참 외부 인사들을 전부 다 위촉을 해서 면밀히 심의를 해가지고 강모 국장의 가업이 지원을 받는 데는 결격 사유가 없다 이렇게 참 심의가 돼서 지원을 한 것인데 그분이 좀 타격이 된 것은 물론 사생활이지만 그중 4억 5천을 우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자금이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셔야 되는데 그분이 몇 해 전부터 너무 과도하게 사업을 좀 확장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금융권의 부채 또 참 사인 간의 부채까지 좀 눈덩이처럼 많아가지고 그 소기의 목적대로 보조금을 써줘야 되는데 그걸 우선 급한 나머지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이 문제가 돼서 사직당국에서 참 수사를 하고 참 구속된 바 있었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함께 저도 참 반성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책임은 제가 추워도 도의적인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포괄적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들어와서도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부터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라면은 담대한 마음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질문 시간입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침통한 분위기에서 6.4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후보님께서는 가수들을 데리고 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평상시 그 지난번 총선과 같은 소란스러운 선거유세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전체 어떤 보령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 과장이 파면을 당했는지 명예퇴직을 당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가가 언급하는 그 간부의 도덕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부터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김동일 후보에게 토론을 통해서 언급했던 사생활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언급을 한 것은 사실대로 지적했을 뿐 그거를 그렇게 또 받아들였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가수가 노래를 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 참 세월로 인해서 참 엄숙한 분위기 선거에 임해야 되는데 가수가 노래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 내가 지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각 후보자별로 돌아가면서 주어지는 11분씩의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지정 토론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시우 후보에게 역시 11분간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후보께서는 11분간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토론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엄승용 후보께 묻겠습니다. 선거 공약을 보니까 국제요리학교를 설립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예. 법무부께서는 국제요리학교를 국토비 500억, 민자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방의 전문대학을 신설하는 것조차 정부 정책 방향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인데 국제요리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정부에서 추조적으로 추진할 사항 같은데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근무하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식 세계화, 즉 음식 문화의 국제화에 대한 어떤 정책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방의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특히 종합대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거의 다 지금 도산을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요리대학교라고 하는 부분은 이탈리아에서 문화 수출을 하는 그런 분들과 여러 가지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거기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함으로써 파급 효과가 크고 그리고 요리라고 하는 특정 분야로 인해서 그 학교의 어떤 그 기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요리 문화, 즉 한식 세계화 정책과 연계해서 정책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그 복합적인 상황, 즉 요리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를 통해서 보령이 보다 해산물을 요리로서 더욱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입지 여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경은 좋습니다. 단지 이것이 저한테 주어진 소정의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더 답을 안 듣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동일 후보께 묻겠습니다. 어제 TJB 시장 후보 토론을 통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신문 보도를 인용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일 후보께서는 중도일보에 보도된 공인 망각한 시장 예비후보 보도 보셨죠? 예. 거기에는 김 후보가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 사진을 볼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지인들한테 전송한 사실을 본인도 시인했다 그 얘기입니다. 단 우리 아내도 부인도 같이 상의하고 보냈다 이렇게 답을 했더군요. 그리고 시장 예비 후보의 민망한 문자 이 보도 확인하셨죠? 중도일보. 또 충청투데이 모 보령시장 후보의 야한 신년 인사 이것도 인정하시죠? 그리고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보령 시민연대의 성명서를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초에. 그렇다면 어제 본인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매우 유감스럽다. 공인으로서 시장을 하겠다는 사람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 물었더니 이것을 언급하는 본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보도를 했던 언론사 기자들에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거나 제소를 통해서 반론 보도 또는 정정해달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정보도를 요구 안 했다면 그에 따른 마침 사직당국의 처벌을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걸 인정 안 합니까? 않습니다. 인정합니까? 안 해요. 인정 안 합니까? 예. 그러면 기자하고 인터뷰가 내 아내하고 상의해서 보냈다. 그러면 그 보도한 기자를 처벌을 왜 안 했죠? 예. 왜 처벌 안 했을까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신년 인사를 하다가 사이트가 조작의 실수로 넘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조작의 실수다? 그거는 많은 세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 후보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런 정도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자, 답변하세요. 예, 지금 정보의 우리가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이 카톡을 하다 보면 스팸 메시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문자 인사를 하면서 클릭이 잘못되면 넘어갈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넘어간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금 그 인터넷상에 뜬 그 부분이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잠깐요. 신문을 보고. 장난 삼아서 친구끼리 주고받은 것이라고 유권자들도 웃고 넘어가길 바란다라고 기자에게 답을 했는데 이게 김 후보가 생각하는 의견과 받아들인 시민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찌 이거를 가볍게 생각합니까?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시민들이 얘기한 소리를 듣고 그러면 기재한 것이지 이 사실은 아닙니다. 신문 보도를 인용을 해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냐? 사실이라면 도덕적인 책임지고 석고대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본인이 촉구했는데 그 촉구하는 본인에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오히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어불성설이다. 적반하장이다. 잠깐만요. 그 자료는 화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여주시 마시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죠. 예, 사실은 그 우리 이 시장 후보의 연설원이 음란 사이트를 유포해가지고 이런 도덕적으로 결함된 신문을 사퇴하라고 하는 얘기를 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실체 우리 저기 이 후보 보셨습니까? 그 내용 실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일정 부분 내가 본 것도 있고 질문은 하시지 이거에 마시고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이거에 대한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해요. 예. 피해가지 말고 아니, 자료는 그러니까 보여주지 나보고 오히려 마시고. 거짓말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보시지도 못하면서 실체를 시민들에게- 보지도 못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실체를 검증하고 보지도 그러면 못했으면서 그걸 이 얘기를 보도가 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겁니까? 부인합니다. 부인합니까? 네,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 언론인들을 네. 사직 당국에 네. 조치를 했거나 네. 언론 보도 중재위원회 네. 반론 보도 네. 정정 보도를 요구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업무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시장 나온다는 사람이 그러면 안 해오고 상의해서 보냈다는 건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 쓴 거지 잘못 쓴 거야. 그건 오보입니다. 상의해서 보낸다는 것은 뭐 그게 잘못 실수로 넘어간 거. 상의해서 이거 우리 와이프가 그것을 상의해서 그걸 보내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장난 삼아서 보냈다? 이거는 도무지 공인으로서는 있어서는 아니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아니, 지금 답변 중이십니까? 질문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시호 후보 아직 시간이 좀 3분 남았는데 예. 질문 주시죠. 어제 TJB 후보자 상호 토론을 지켜보는 많은 분 가운데 저에게 많은 분들이 주문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후보는 너무도 뻔뻔하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런 후보가 당선돼서는 아니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분이 많이 있었는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 시간은 제 답변 듣지 않고 시간을 돌려할까요? 답변을 예.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는 그런데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 이무 후보 측의 연설원이 연설 있을 때마다 우리 시민들의 앞에서 동영상을 유포시킨 이런 후보를 시장으로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연설을 매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사법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걸 가지고 공인된다는 사람이 그걸 고발하는 것은 내 모습이 오히려 불해방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않는 게 좋겠다고 하는 많은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많은 고통을 한 4, 5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네거티브 전법에 의해서 검증되지도 않은 사항을 대중이 있는 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히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김 후보가 언급하는 본인의 연설원이 동영상 운운했다는 것은 저는 들어본 바도 없고 김 후보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어떤 조치라도 하신다는 것은 내가 굳이 막지는 않겠습니다. 단 그 잘못을 뉘우쳐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시우 후보께서도 그런 부분을 일부 언급하면서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 안 된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후보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려놓으시고. 논란이 있는 후보는 부도덕하다. 당연히 후보로서 언급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부도덕한 후보다. 안 해오고 상의해서 보냈다 할 정도면 그래 개명하게 그래 시민들께 사과하고 자 줄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침수봉쇄 돼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마음속으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동일이는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했다 그러면 이 시장에 출마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잣대의 기준을 이해하시고 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운지를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시우 후보께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생방송 중에 타 신문사의 이름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자료를 좀 내려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는 거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지정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아주 열기가 확 달아올랐었는데요. 모범적인 토론을 위해서 끝까지 후보들께서 잘 답변을 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마무리 발언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토론 중에 미처 하지 못하신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출마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겠는데요. 후보자별로 3분 30초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무리 발언은 순서에 의해서 기호 4번 무소속의 엄승용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3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저 엄승용은 보령을 사랑합니다. 제가 보령에서 태어나서 호르몬님 모시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객지에 나가서 전세방 전전거리면서 고생하면서 행정고시 합격을 했었습니다. 끌어주는 사람 없고 밀어주는 사람 없고 인맥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 고시 동기들보다 더 빨리 승승장구해서 청와대 근무도 했고 UN 본부 근무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보령에서 저를 후원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신 보령의 형님, 어머니, 아버지 그 모든 분들의 덕입니다. 저는 공직을 마치면서 산하단체 사장이라든가 편안한 삶을 위한 그런 길도 있었지만 전 그것을 마다 않고 제가 여력이 남아있는 동안 보령을 위해서 헌신을 해서 그동안 저를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신 그분들께 제가 보답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제가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보다도 더 포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그래서 지난 2011년 보령에 와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준비했었지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정당에서 제 존재감을 피력할 만큼 많은 표를 얻었고 저는 그 정당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령을 위해서라면 이번에 무소속으로 다시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4년이면 한 도시가 상전벽해가 됩니다. 전 보령을 새롭게 바꾸고 미래를 새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 인맥, 제 동기들이 아직 중앙부처에서 살아있는 힘으로서 존재할 때 제가 보령시장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불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끝났을 때 저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세력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보면 제 안사람이 선거 유세복을 입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건하게 고향으로 해서 제가 자라나고 저에게 힘을 실어준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에게 이번에 꼭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함께 출마하신 선배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혜, 경험, 저를 통해서 100배, 1000배 더 보령 발전에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저 엄승열 이번에 꼭 선택해 주시고 보령이 통합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령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우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씨 뿌려놓고 낯들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결과를 재촉하는 우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보령시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싸한 공약만 내면 당정이라도 우리 보령이 잘 살게 된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고 힘겹게 추진해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표를 의식해 무조건 해주겠노라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일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령시장을 선택하실 생각이십니까? 저 이시우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가올 민선 6기 새로운 보령 발전에 100년지 대계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간이 지음했습니다. 오랜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노련한 시장이 민선 6기의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2번의 시장 경험을 통해서 시정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보고 듣고 시민들과 공감을 같이 하면서 우리 시가 처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헤쳐나갈 방법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소상히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령 발전의 밑그림을 충실히 그려왔습니다. 저 이시우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시민 여러분 염원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고 완성하여 행복한 보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과로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시우가 하면 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질과 능력, 경륜, 도덕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겸비한 적임자, 저 기호 2번 이시우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시민과 약속을 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당선되면 특정인에게 눈치를 보고 또 아부하고 특정 정당에 간섭받는 시장이 안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눈치를 보고 간섭받아야 될 사람은 시민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특정이라는 것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을 일컫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 후 공직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이미 시민께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장으로 선택받으면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그동안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부끄러움 없이 임무를 마치고 4년 후에 시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존경받는 시장으로 평가받으면서 시장직을 내려갈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6.4 지방선거에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시장을 일꾼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새누리당 김동일 후보께 마무리 발언 부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보령은 예로부터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장이라 해서 만세보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늘 활력이 넘쳤고 여유가 있었으며
만세 보령의 시민이란 자부심 또한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령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며 젊은 사람들이 떠나서 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15만 명이 넘었던 인구는 10만 명으로 줄었고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도시들은 하나같이 도청 이전과 고속도로의 개통, 기업 유치 등으로 활력이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 보령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과의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점점 의욕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령은 마치 중병에 걸려있는 환자와도 같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지경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혼자서 수술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령을 수술대에 올려서 살려내기 위해서는 수술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의사가 필요합니다. 집권당의 후보로 이 지역 국회의원 김태무 의원과 함께 손발을 맞춰 서로 상호 역할을 보완하면서 일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여하튼 카톡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밝힌 것과 같이 지인들에게 신년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핸드폰 조작 실수로 의도치 않게 스팸 메시지가 전송됐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스팸 메시지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는 음란 현상과는 전혀 무관하며 본인은 이를 유포한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이를 최초로 보도한 모 인터넷 신문사는 2014년 2월 18일과 5월 21일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선거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아무 상관도 없는 가족까지 언급하며 얼토당토하는 생트집을 찾고 있는 이 후보에게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보령 시민 여러분, 건전한 논의 장이 되어야 할 공영 토론회에서 구태정치의 전형인 네거티브 선거 전략만을 사용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이 후보 측의 모습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진정 새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후보는 불과 얼마 전 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에는 한마디의 책임 있는 반성이나 사과 없이 네거티브 선거 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6.4 지방선거에서 보령 시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다한 기관차로는 더 이상 우리 보령의 발전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보령시 발전 방안 말로는 누구나 그렇듯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그 실천에는 힘입니다. 보령 발전 확실하게 이뤄내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잘 들어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세 후보의 모든 발언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시종일관 최선을 다해서 토론을 벌여주신 세 분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토론에 임해주신 모든 후보들이 보령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고심하고 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는 점은 다들 느끼셨을 줄 압니다. 이제 지역 유권자들께서 오늘 토론을 비롯해 남은 기간 동안 후보자의 정책과 소양 등을 세심히 지켜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후보들께서도 끝까지 공정한 레이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는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대전시 대덕구청장 후보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또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토론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